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운이 없네. 땀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축 처지지? 여름철엔 열사병 조심해야 한다는데 나는 괜찮겠지? 여름철 무더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협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무려 3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열사병보다 훨씬 더 흔하고 무서운 무증상 고체온증입니다. 열사병은 의식 저하, 경련, 뜨겁고 건조한 피부 등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무증상 고체온증은 이름 그대로 특별한 증상 없이 체온이 서서히 오르는 은밀한 살인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하는 무증상 고체온증의 숨겨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키는 구체적인 비법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몸이 왜 나이가 들면 더위에 취약해지고 무증상 고체온증이 생기는지 그 원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발산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기능이 약해지고 우리 몸의 여러 생리적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특히 더위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첫째, 땀샘의 수가 줄고 땀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식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뜨거워졌을 때 땀을 통해 열을 방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또한 자율신경계나 혈관의 반응 속도도 늦어집니다. 보통은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더우면 확장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런 반응이 노년기에는 많이 둔해집니다. 게다가 더위를 인지하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은 덥다고 느끼지 않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수분 섭취도 부족해질 수 있고요. 만성질환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더위에 더 취약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약은 땀 분비나 체온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우 약물 복용 여부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어르신들은 무증상 고체온증에 더욱 취약합니다. 증상이 서서히 일어나고 모호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진행되고 체온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박상호 님도 그랬습니다. 나는 땀도 잘 안 나고 더위도 별로 안 타라고 말씀하시며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켜지 않으셨죠.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다며 무기력해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나이 드니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병원에 가보니 이미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간 무증상 고체온증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열사병으로 발전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결국 무증상 고체온증은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으로 우리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올바른 예방 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몸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하는 무증상 고체온증의 미미한 증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증상 고체온증은 열사병처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5가지 미미한 경고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곤해서라고 넘기기 쉽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 무기력감, 힘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평소 하던 일상의 움직임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무력감이 느껴지고 쉽게 지치고 힘이 없다고 느낀다면 무증상 고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드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욕 저하입니다. 더위로 인해 밥맛이 없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먹기 싫어진다면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욕 저하는 염분과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이어져 탈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통 밥맛이 없네, 뭘 먹어도 맛이 없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수분과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변량 감소와 소변색 변화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거나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한 노란색 또는 갈색으로 변했다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변량이나 색깔의 변화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다면 체온 조절 문제로 인한 수면 방해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낮 동안의 무력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밤잠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침실 환경을 시원하게 하고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벼운 어지러움, 투통, 근육 경련입니다. 야외 활동 중이거나 더운 환경에 있다가 근육 경련이나 어지러움, 투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증상 고체온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이지만 올바른 예방 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황금 수칙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황금 수칙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는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3가지 기본 수칙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 그늘, 휴식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목 마를 때가 아니라 시간 맞춰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약 3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권장되며 맹물 외에도 보리차, 수박, 미음 등 수분이 많은 음식도 좋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꼭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중간중간 가까운 그늘에서 몸을 식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직사광선 아래에 오래 머무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1시간 활동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반드시 쉬어주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황금 수칙은 적정한 실내외 온도 관리입니다. 몸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열 발산을 돕고 햇볕을 차단하세요. 시원한 물을 뿌려주거나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적셔 체온을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등 맥박이 뛰는 곳에 찬 물건을 대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수칙은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입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는 농사, 외출, 운동 등 야외 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세요. 특히 노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무리한 신체 활동은 혈압 상승이나 심내혈관 질환 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황금 수칙은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 채우기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전해질을 보충하지 않고 수분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이온 음료는 전해질 성분을 녹인 음료로 물보다 빠른 흡수력으로 전해질 흡수를 돕습니다.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과 설탕 2티스푼을 섞어 만든 소금물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코코넛 워터는 전해질 농도가 혈장과 유사하여 흡수율이 뛰어나고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 땀으로 배출된 미네랄을 재공급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수박, 참외, 알로에 음료 등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한 여름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뇨작용이 많은 카페인이 든 음료와 술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수칙은 주변 사람 관심 갖기입니다. 무증상 고체온증은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르신이나 만성 질환자가 있다면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초기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증상 고체온증을 넘어 열사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사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의식저하, 높은 체온, 신경학적 증상, 호흡 및 맥박 변화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식이 흐려지거나 의식을 잃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몸이 뜨겁고 건조하며 붉게 보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단, 운동과 연관된 열사병은 땀이 나는 상태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시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 및 맥박에도 변화가 생겨 호흡이 얕고 느리며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열사병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벗겨 체열이 자연스럽게 방출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원한 물을 뿌리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을 적셔주고 부채질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체온을 낮춥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과 같이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는 얼음 주머니나 찬 물수건을 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능한 경우 환자의 몸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도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수분 섭취는 반드시 환자의 의식이 명확할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나 소금이 약간 들어간 찬물 혹은 일반 찬물을 마시게 해 수분을 보충하도록 합니다. 열사병은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므로 강제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치사율이 80%에 달하는 중증 질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더욱 위험한 무증상 고체온증의 숨겨진 진실과 미미한 경고 신호, 그리고 이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황금 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름철 건강은 더 이상 나이 탓만 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활기찬 여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여름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올 여름 열사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철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